당신은 나를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지난주 독서클럽에서 박혜운 작가의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단 한 문장만 골라서 책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문장을 선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혜운 작가의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헨리 데이비드가 소로가 쓴 월던의 이야기를 인용하였습니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월던의 에피소드와 소로의 철학을 들려줍니다. 월드는 둘레가 1km 정도에 불과한 작은 호수다. 숲에서 자급자족하며 홀로 살았던 소로우. 생전에 그는 자신이 쓴 글로 그 어떤 명성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호숫가에 오두막을 지어 간소한 삶을 살았고 그 경험을 기록한 책 월드는 19세기 출판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솔로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간소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주 간소하고 간소하게. 법정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간디와 함께 소로우를 꼽는다. 어떤 마을 사람이 부자 변호사를 찾아가 자기가 짠 바구니를 사달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거절하자 마을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 당신은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따집니다. 변호사는 말을 잘하니 그것을 잘 엮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하는 건 바구니 짜는 일이야. 내가 바구니만 짜주면 사주는 건 변호사가 할 일이야 라고 마을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로는 마을 사람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살만한 가치가 있는 바구니라고 믿게 만들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사고 싶은 걸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자는 반죽을 발효시켜 만드는 통밀빵과 베이킹소다만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워낸 스콘을 만들어 금요일과 토요일 이웃 주민에게 팔았습니다. 숲속의 파티션은 밀을 통째로 즉석에서 갈았습니다. 그녀는 물, 소금, 이스트, 올리브유의 최고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수천 개의 빵을 구웠습니다. 마치는 최고의 통밀빵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스콘은 발효도 필요 없이 믹스기 하나만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구워냈습니다. 저자는 통밀빵을 팔면서 스콘을 끼워 주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에 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 스콘 이야기만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든 통밀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자는 통밀빵을 팔고 싶은데 낭패를 본 것입니다. 저자는 내가 열심히 통밀빵을 만들고 바구니를 짰다고 해서 남들이 그 모든 열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저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는 대가로 돈을 적게 벌거나 돈을 쓰는 사람에게 맞춰 많이 벌고자 하거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윤 작가는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다가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시애틀에서 1시간 떨어진 시골에서 인터넷도 커피도 술도 없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블랙베리를 따고 밀을 갈아 빵을 만들어 이웃에게 팝니다. 저기 많다. 아 저기 너무 높지. 그래서 의자가 필요한 거야. 아 그 의자 이거 하지 말래니까. 여기지. 안 괜찮아. 여기 이거 다 어떻게 딸 거야? 너는 딸지 못해. 뭘 따지도 못해. 7년째 미국에서 시골 생활을 하고 가족 모두 최소한의 생계비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사는 모습을 담아 글을 써 독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준비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한 잔잔한 기록과 성찰을 담아 책도 펴냈습니다. 발행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출시를 찍었다고 하니 성공했습니다. 책은 자본주의 내용보다는 심리학이나 생활 철학에 가깝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과 인정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자존감에 대한 평가는 제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존감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바랐고 나의 자식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기를 바랐습니다. 5만원짜리 지폐는 구겨져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나 나름대로 굴곡을 겪는 삶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묻고 성인이나 구도자들이 한평생 수행하며 추구하는 경지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기보다는 소시오미터에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의 소시오미터 이론은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소시오미터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해 불안했던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회로부터 평가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유형입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인정욕구 때문에 돌봐야 할 가치나 가족을 등한시했습니다. 인정욕구 때문에 내 삶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인정욕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내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집착하지 말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자가 타인의 평가에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니 위로가 됩니다. 저자는 하나의 해법을 더 제시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타인을 자신이 선택하라고 일러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라고 저자는 부릅니다. 내 안의 가치를 찾는 일과 함께 타인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말 아침 아내에게 당신은 나를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유튜브 하는 거와 비슷하네. 아내는 나의 일에 대해 지지보다는 지적을 좋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 나름대로 유익한 도서를 선택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늘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몇 년 더 하다가는 손가락만 빨개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왜 안 보지? 라는 생각은 내가 바구니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 변호사가 사줘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좀 더 대중의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영상을 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로드하는 영상 수가 늘어나는 만큼 나아지리라고 기대해봅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죠. 이상으로 북튜브 책임전가의 숲속의 자본주의자 책 소개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